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게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Girl 뺨 한 대만 때려줘 며칠 사이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집어넣지 우고 힙합만 듣던 난 어쿠스틱해졌어. 자, 수업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그 유명한 3.1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봅니다. 3.1운동, 여러분은 3.1운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? 개학하기 전날? 뭐 이런 날로 생각하고 있겠죠. 자, 3.1운동 다들 아는 사건일 겁니다. 자, 3.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. 일단 3.1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. 3.1운동 1919년에 일어난 운동인데, 자, 먼저 이 윌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윌슨이라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입니다. 당시 미국 대통령. 자, 이 세계사를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면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1919년에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의 뒷정리를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통치자들이 모입니다.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, 이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무슨 말을 하냐면,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민족 자결주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, 이 소식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소식에 굉장히 기뻐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당시에 이제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였죠. 근데 이 윌슨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,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독립을,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지해 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. 그래서 굉장히 이 소식에 대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, 거기에 이제 일본 유학생들, 우리나라 일본 유학생들이 모여서 2월 8일에 3월 1일보다,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. 2월 8일에 독립선언을 이 유학생들이 모여서 하게 됩니다. 거기다가 이때 1919년 1월에 고종 황제가 이제 그 수많은 한많은 인생이 끝나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, 이 고종이 죽었을 때 이 고종의 독살설이 퍼지면서 이제 이 왕의 장례식을 이 죽음에, 왕의 죽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, 뭐라고 고종이 독살됐단 말인가 이러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폭발하게 되면서 3월 1일에 우리 민족 대표,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.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, 이 33인이 서울에 있는 태화관이라는 식당에 모여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야 되는데, 섣불리 아무도 발표를 할 그런 기색을 안 보이고 있었습니다.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, 이걸 하는 게 과연 이 우리나라 독립에 도움이 될 것인가, 계속 이런 토론만 하고 있지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옆에 수많은 이제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는데, 그때 어떤 청년이 이 바로 옆에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, 그래서 이 사람들이, 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 이 이름 없는 청년이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이 3.1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민족대표 33인은 이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발표한 뒤에 순순히 일본에게,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수합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민족대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, 자기들이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그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수를 하는지. 그래서 나중에 이 민족대표 중에 33인 중에 일부는 친일파로 돌아서서
나중에 친일 행각을 하게 되는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3.1 운동 이렇게 시작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진행 과정을 거치냐면, 먼저 1단계 독립선언을 발표하는 단계입니다. 그래서 민족대표 학생들이 폭력적이지 않은 평화 시위를 하게 되는데, 이제 이 소식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2단계 도시로 확산되어 가면서 일반 상인들, 노동자들도 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. 이 사람들도 이제 일본의 일본 기업이 이제 침투하게 되는 거 우리 배웠었죠. 침투하게 되면서 생활이 궁핍해지는 상인들, 그리고 일본 회사들이 투입되면서 생활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,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, 거기다가 3단계 이제 농촌이나 정말로 이제 해외까지 이 독립운동이 퍼져나가면서 점점 더 이제는 무력투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. 이 이 3.1 운동을 일본 애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처벌하려고 하고,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무력투쟁으로 점점 3단계까지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 3.1 운동, 전 국민적인 3.1 운동의 영향으로 먼저 이 두 가지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,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. 이 거대한 에너지, 전 국민을 움직이는 이 거대한 에너지를 그냥 흘려보내기는 너무나도 아쉬운 거죠. 그래서 3.1 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 정부가, 임시정부,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해체된 상태죠. 식민지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. 그래서 각지에서 임시정부를 구성하는데, 이 각지에서 임시정부를 구성했다가 이게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로 통합이 됩니다. 왜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정했냐면, 이 상하이라는 곳에는 세계 각지의 공사관들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외교 활동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, 당시 우리 이 상하이 임시정부가 위치했던 곳이 프랑스 조계지입니다. 조계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중국 땅에서 일부 프랑스 땅처럼 여겨지는 땅을 빌려줍니다. 중국에서.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조계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함부로 여기에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하이 임시정부에 여기에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통합되는 겁니다. 그래서 공화정 체제, 삼권 분립을 표방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정치 체제를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. 그리고 이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. 우리 나중에 대한민국이 광복되고 나서 첫 번째 대통령도 이승만이었죠. 이 임시정부의 대통령도 이승만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 전국민적인 이런 만세운동을 보면서 일제의 통치 방식이 변화됩니다. 우리가 이 1910년부터 했으니까 1919년까지 한 10년 동안 통치를 해왔죠? 그런데 이렇게 통치를 해왔는데, 무단 통치 방식으로 통치를 해왔는데, 우리의 통치 방식이 잘못된 것 같다. 이렇게 거대한 만세운동이 일어날 정도면 우리의 통치 방식이 잘못됐다. 이거는 우리 통치 방식을 고쳐야 한다라고 해서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이 변화되는데, 이 문화 통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통치 방식이 변화될 정도로 이 시기에 거대한 이런 만세운동을 보면서 일본인들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다음 시간에, 맞다, 시험 예고해 줘야 되죠. 자, 선생님이 어떤 시험에 낼 거냐면 3.1 운동의 어떤 순서 과정,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시작되었고 어떤 단계를 거쳐가면서 발전되어 나갔으며, 이 3.1 운동의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, 이걸 순서를 묻는 문제를 선생님이 출제하겠습니다. 자, 수업 시간에 보자.